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 승부. 추웠다 더웠다 변덕스러운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이제는 해적선이나 다름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서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일삼은 이 중국 어선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큰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안전처가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폭력을 사용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서는 기관총과 함포 등 이 공용화기를 사용해서 적극적인 강제력을 행사하겠다는 건데요. 이 선박에 대한 몰수와 폐기, 처벌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 주말에 알려진 중국 어선에 의한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고는요. 이 은폐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당에서는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요구하고 있는데요.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국정감사가 한창인 요즘 이 국회의원의 몸값이 가장 높은 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나 정작 요즘 몸을 바짝 낮추는 국회의원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의원들은 자신이 기소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부쩍 몸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 지난 4.13 총선과 관련해서요. 이 선거법의 공소시효가 13일 밤 12시에 만료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이 누가 있어요? 지금 현역 의원 가운데 그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다 합쳐서 네. 23명이 지금 기소돼서 재판에 넘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맞네요.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관심을 끄는 게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선거사범이라 그러죠. 네. 13일 밤 12시면은 공소시효 6개월이 만료되기 때문에 네. 오늘 내일 그리고 모레 사이에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동안 그 전체의 그 3분의 1이 넘는 104명이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중에서 20명이 넘는 의원들이 지금 기소된 상태인데 아하. 지금까지 쭉 보면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10명이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의원 2명입니다. 이들의 혐의 내용 보면은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든지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이렇게 공표한 경우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네. 여러 유형의 선거 사범이 있는데요. 의원 본인은 기소되지 않았더라도 선거 사무장이나 네. 아니면 부인이 기소된 경우도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의원 본인과 또 관계자가 동시에 기소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 공직선거법을 보면은 국회의원 본인이 기소될 경우에 그리고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은 네.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아하. 의원직을 잃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가족은 여기서 이제 배우자라든가 직계 좀비속 그러니까 부모나 자녀들이 그를 포함해서 그리고 선거사무장 회계 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은 마찬가지로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네, 본인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경우 이제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재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요. 네. 내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4월 12일로 예정이 되어 네.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13일까지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이 되면은 4월 12일 재보궐선거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네, 3분의 1이 넘는 국회의원이 조사 대상이다. 충격적인데요. 자,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도 있는데 23명이라고 하셨는데 벌써 1심 판결이 나온 경우도 있죠.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의 경우인데요. 네. 경북 그 상주 군위의성 청성이죠. 부인이 그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아직 2심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아있게 되고요. 네. 이럴 경우 배우자라고 그래도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네. 드렸지만은 벌금 300만 원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징역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되면은 김 의원은 당선이 무효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김종태 의원 경우는 자신도 사전 선거 운동으로 지금 불구속 기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말고도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경우에는 유권자들에게 쌀 돌린 혐의로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예상돼서 네네. 재판이 시작이 됐고요. 네. 이원욱 의원 경기 화성을입니다. 네. 역시 1심 재판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황영철 경우는 좀 특이한데요. 지난 4.13 총선이 아니라 지난번 그 전 19대 총선 때 선거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아직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걸리고 있군요. 그리고 2심에서 2심까지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기 네. 때문에 물론 이제 100만 원이 아니기 때문에 네. 대법원 판결은 남아 있지만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내년 재보선에 꽤 많은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도 이렇게 충분히 보여지는데요.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13일까지는 아직 이틀이 남아 있는데 이 기소가 되지 않았더라도 수사선상에 올랐던 의원들은 지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아직 이틀 정도가 더 남았기 네. 때문에 앞으로도 더 추가로 몇 명이 더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긴장 속에서 불면의 밤을 보내는 의원이 여럿이 있을 겁니다. 그러네요. 어서 이 13일 밤 12시가 지나가기를 학수고대하는 의원들이 있을 텐데요. 당장 오늘만 해도 의원들 사이에 지금 희비가 엇갈린 경우가 네.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 그리고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오늘 불구속 기소가 됐고요. 네. 반면에 울산 동구 출신의 무소속이죠. 김종훈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네. 앞으로 누가 남은 기간에 누가 웃고 누가 전전긍긍하게 될지 궁금한데요. 네.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은 사람 가운데 거물급 정치인도 아직 몇 명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당장 새누리당 윤상현 최경환 의원. 네네. 기억나시죠?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포함이 되는데요. 기억납니다. 예, 새누리당 후보 공천 앞두고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하려 했던 네. 김성애 전 의원한테 불출마를 종용했다. 녹취록 그 파문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 혐의로 고발된 상태인데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경우도 네. 선거 공보에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이 됐고 아직 기소 여부는 발표되지 않고 네.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군요. 자, 그럼 이 대부분 의원들은 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일단 13일을 어떻게든 넘기고 보자 이런 분위기가 역력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3일을 넘겨서도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예,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네. 있는데요.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의 경우입니다. 네. 염동열 의원은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선관위가 고발을 했는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관위가 검찰 결과에 불복해서 재정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네네. 고등법원에 제출하는데 그러면은 고등법원이 재정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염 의원은 재판에 바로 넘겨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는 그냥 예외적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13일을 넘기면 그래도 대부분의 모든 다른 네. 의원들은 선거법 굴레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공직선거법 관련 선거사범에 해당되는 경우만입니다. 네. 정치자금법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법으로 돈을 받았다 그러면은 6개월 지나도 그거는 관계없이 계속 네네. 기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일반 형법이라 특가법 경우도 마찬가지로 네. 공소시효는 범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13이라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네.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른 싶습니다. 범죄는 해당이 안 되고 선거사범만이라고 지금 이제 예외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요. 이 선거사범 공소시효 6개월 다른 범죄에 비하면 이게 좀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원래 그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를 6개월 정한 것은 선거사범으로 이제 민의가 왜곡돼서 당선 대선은 안 될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잘못을 바로잡자라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 보면은 6개월 내에 많은 이제 대상자들을 수사 마무리하고 기소한다는 것은 아주 시간상 촉박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사실 이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정한 것은 1994년이었습니다. 문민정부 들어왔었는데요. 그때는
과거 이제 권위정 의위 정권 시절에 보면은 검찰이 선거사본 수사를 질질 끌다가 국회의원들 특히 야당 의원들을 네네. 이렇게 길들이려는 그런 측면들이 일종의 있었거든요. 탄압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막아보자는 그런 측면도 네.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했고요. 그렇죠. 선거사범도 그러다 보니까 6개월만 버티면은 면죄부가 받는다. 그러게요.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6개월로 지금 돼 있는 일괄적으로 돼 있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를 또 범죄에 따라서 중한 범죄의 경우는 좀 2년이라든가 3년으로 좀 늘리자라는 그러게요. 주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제기된 적도 있고요. 하지만 법을 만들고 고치는 부분은 국회죠. 그러네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족쇄를 길게 채울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이면 이제 어쨌든 내일 모레 13일이 넘어가면 불기소되거나 무혐의 되는 의원들은 이제 족쇄가 풀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정치적으로 아주 자유로운 행보를 이어가겠군요. 예, 국회의원들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고 네. 자유롭게 정치활동을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검찰에 불려가고 하면은 위축되기 마련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수사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가급적 몸조심하고 권력의 눈치를 보려는 그건 뭐 틀림없는 인간의 속성일 네. 겁니다. 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비박계 의원들이 그랬을 것 같고요. 하지만 13일 넘기면은 국회의원들 운신의 폭이 넓어질 거기 때문에 네. 정부를 겨냥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의 목소리는 더 세질 가능성이 충분히 네. 있어 보이고요. 또 내년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여야 대선 주자들을 지지하는 의원들의 발걸음도 또 목소리도 더 빨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네. 자, 한번 내일 모레까지 지켜보죠.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임플란트 아플까? 오래 걸릴까? 네오 하세요 네오 임플란트는 시술 받는 사람의 편안함까지 생각하니까 환자를 생각하는 임플란트 네오 임플란트 네오 하세요. 임플란트는 의료기기이므로 치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결정하세요.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